안녕하세요. 김초훈입니다. 판사 하나 때문에 많은 경찰들이 추석 연휴에도 고생들인데요. 그런데도 민폐 시위대들이 점조직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시위 중입니다. 주옥순에 강연재까지 다 튀어나온 상황인데요. 주목해서 볼 점은 경찰은 무려 800명을 동원해 검문석 90개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하며 한남대교 북단과 시청역 인근 등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 도로에서 집단 시위 진행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인데요. 한남대교에서 경찰은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번호들한 관광버스가 진입하자 곧장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해 세우는 모습이 포장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버스 탑승객에게 행적지와 탑승 목적을 물었고 관계자가 집회 관련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경찰은 차량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작은 태극기와 4.15 총선 무효라고 쓰여진 깃발을 단 회색 SUV 차량이 등장하자 경찰은 이 차량 역시 도로 가장자리에 세우고 검문을 실시했고 경찰은 운전자의 면허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시위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임을 확인한 후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찰차를 통해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냥 아주 집회 주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확실함을 경찰이 보여주자 집회도 망한 상황인데요. 아주 그냥 하는 짓거리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면서 피해나 주는 집단들인데요. 더 우스운 것은 이렇게 정부가 확실하게 대응하자 지난번에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라고 뭐라 하더니 너무 잘 막으니 과도한 대응이라고 조선은 난리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들 세력은 이러한 경찰의 완벽 대응에 경찰이 의경동원해서 차량 하나하나 다 점검하는 건 진짜 독재 아니냐. 차라리 군사 독재가 낫다. 군사 독재도 시위 데모를 막았어도 원천 봉쇄하진 않았고 광화문 사거리를 막지는 않았다며 발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발적으로 시위는 이어졌는데요. 먼저 전 목사 스피커 강현재 변호사는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는데요. 시위가 금지됐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벗어난 지점이고 10인 이상의 시위 형태가 아니어서 경찰은 따로 진행을 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회견 시작 전 경찰이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음향 장비 사용 등 제재하려 하자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에게 난리냐며 소리쳤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극혐하는 사람들 한두 명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냐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강현재는 그렇게 겁나면 내려와라며 미친 정부다. 한 명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라 하며 격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전 목사 옥중 소식을 대독하기도 했는데요. 더는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관련사 시민들은 그래서 순교는 정광훈이 약속한 한 달 지났다. 강현재야 정광훈한테 약속이나 지키라고 전해달라고 일갈했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의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소식인데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시위가 시작됐고 시위는 경찰의 강력한 통제 아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량 9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보수단체 애국수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출발해 정오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 등을 규탄했는데요. 방송차를 비롯한 차량 9대는 추미애 장관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기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오후 2시께 우면산 터널을 통해 서울 서초구로 진입했고 경찰은 터널 입구 갓길에 시위 차량을 잠시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됐습니다. 차량 시위 참가자들은 조국 교수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나 추미애 장관 자택에 있는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앞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진입이 막힌 조 전 장관 집 인근에는 시민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고 시위 차량들은 연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민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량 시위에 동참한 김문수는 궁여지책으로 차량 시위를 하긴 했지만 제약이 너무 많아 시위라기보다 고행에 가깝다며 여태 살면서 계엄령도 겪고 긴급조치도 겪어봤지만 제 인생 최고 계엄령 상태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 차량들과 동행한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운행 도중 창문을 내리자 경적을 울려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그냥 철통봉쇄로 시위대가 고행이라고 느낄 정도니 경찰이 아주 잘 대응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광화문 광장 소식인데요. 강현재처럼 미꾸라기처럼 기자회견한 들도 있었지만 광화문 광장은 경찰 차량 차벽에 촘촘하게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외부 인도에는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펜스가 있었고 지하철도 오전엔 광화문역과 시창역, 경복궁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 대응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그쪽 언론과 이름도 이상한 애국단체들은 1인 시위 등으로 발만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개천절 애국보수 시위 대폭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강욱, 왜 그들에겐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 안 보이나? 추석에 올린 최강욱 대표의 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최강욱, 맥락 없는 악다구니만 퍼나르는 병든 영혼들이
참 많이도 담벼락을 어지럽히는 바람에 왜 우리는 저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훤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할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와 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며 그토록 목마르게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외치던 이들이 왜 흑수와 백수로 갈라졌을까? 정년 세상은 사자와 양떼들이 함께 어울려 뛰노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일까? 진영이든 이념이든 이익이든 모든 것에서 초연한 객관적 지성이 있을까? 전체를 외면한 채 일부의 사실에 기대어 비판을 난사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공정한 지성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 멀쩡한 전문가와 기자가 왜 조국 장관 것만 나오면 상식점 판단보다 맹목적 도덕주의를 앞세울까? 과연 그 도덕은 덕성일까 트집일까? 매사 권력의 남용에 비판적인 이들이 왜 검찰 권력의 남용은 외면하는 것일까? 확증 편향은 그들만을 아프게 만든 걸까? 나와 우리도 역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들은 누구로부터 제 눈에 들보보다 남의 티끌만 찾아내 확대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을까? 아니 청와대에 하루라도 적을 둔 이들에겐 어떤 도덕적 결함도 범죄이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이들에겐 인간성과 도덕, 진실을 우둔하는 것조차 탄압인 것일까? 왜 그들에겐 법무장관들의 가족만 보이고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인사권자인 장관의 도덕성은 완전 무결해야 하고 반제의 칼을 쥔 검사의 도덕성은 아예 논외가 되는 것일까? 왜 그들에겐 아직도 청와대는 무소부위, 전지전능의 무한 권력이고 검찰과 언론은 언제든 권력에 짓눌리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이는 걸까? 이명박근혜의 죄상과 그때 보인 검찰의 태도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령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걸까? 왜 본인은 늘 정답을 갖고 있는데 남들은 정답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조국 장관은 도덕성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친일파는 법적 문제만 책임지면 된다고 하는 걸까? 과연 그 도덕과 그 법이 등치될 수 있다고 여길까? 어째서 한국의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일본 우익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인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검사에게 다른 검사가 물었다는 질문, 나경원의 사학과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하여도 나경원이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같은 강도와 수준으로 수사할 것인지가 생각난다. 왜 나경원의 경우에 그 검사 열정은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릴 정도로 식어버렸는지, 바이든 앞에 트럼프처럼 문재인 앞에서 박근혜가 토론했다면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지금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바로 이 코로나19 확산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집회는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뭐가 찔리는 데가 있는지, 겁이 나는지 벌벌 떨면서 정말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그 이상의 집회 탄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경찰병력 180개 중대 1만 10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창문 열어, 안에 뭐 있는가 보자, 태극기 있네, 당신 집회하러 가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만약 코로나19 방역에 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집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천 봉사하겠다는 건지 온통 이 차량 벽을 쳤습니다. 과거에 명박산성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빈정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박산성은 유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장성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만리장성을 흉내내서 재인장성을 쌓았다. 문재인 정권은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추미애 장관은 뭐가 그렇게 겁나는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닌가 하는 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원천봉쇄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자신이 없단 말입니까? 자, 오늘 이 광화문 들어가는 구석구석이 다 막혔습니다. 전철은 서지도 않았고, 일반 시민들이 개천절날 이 날씨 좋은데 한번 광화문 걷고 싶어도, 청계천 가고 싶어도 전철역이 서지도 않고 차량도 통제가 되고,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얼마나 독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날 강현재 변호사가 광화문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 기자회견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를 대리한 강현재 변호사가 오늘 전광훈 목사의 메시지도 낭독하고 또 본인 말도 좀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 정권은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에 반대할 수도 있고 정광훈 목사의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아, 정광훈 목사의 저런 메시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예컨대 같은 종교 내에서도 정광훈 목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하는 입장이 존중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또 정광훈 목사의 지난 8.15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수진영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는 이건 뭡니까? 자, 어쨌든 오늘 개천절 집회 문재인 정권은 정말 무서웠나 봅니다. 명박산성 그 이상인 재인장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학을 떴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말 독재주의자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강연재 변호사가 읽은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북한의 남측 연락소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판단이 있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는 것은 누구나 드는 생각일 겁니다. 그만큼 이번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화형당한 대한민국 시민,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경찰차 벽을 치고 아예 광화문 근처에 접근도 못하게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변수가 없다면 개천절날, 지난 광복절날 문재인 정권은 정말 참혹하게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정권을 무능하고 독재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 자체가 민주화를 내세우고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 세력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독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경찰은 서울 시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예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로 보고 체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차량을 타고 플래카드 걸고 현수막 붙이고 다니는 게 무슨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이석기 특사 사면 석방하라는 이 차량 시위는 자기들 말로 2,500대가 있다는데 그때 면허정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보수진영의 집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려는 이런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과 무관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차량 시위를 했다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10명 이상 모이고 할 경우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도 예컨대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자서전인가 만화인가 하는 출판 기념회 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50명 모이는 거는 괜찮고 실외에서 10명 모이는 건 안 된다? 실외에서 10명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근거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인지.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전철역 1호 1번 출구인가요? 거기서 강연재 변호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8.15 참가자 시민비상대책위원회 문재인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재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을 대독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 옥중서신을 통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용해 우리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다.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자유동맹 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남쪽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애국운동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강연재 변호사는 몇 마디 했습니다. 자, 이 회견 시작 전 경찰이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음향장비 사용 등을 제재하려 하자 강연재 변호사는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에게 난리냐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극혐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검문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계엄령이 선포됐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겁나면 내려와 미친 정부다. 한 명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 경찰들이 코로나19를 잡으려고 이러는 것이 맞느냐. 벌거벗은 임금님 한 명 때문에 온 나라 온 국민 경찰이 다 고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주장 뭐 다 여기 대해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판단하면 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 대변인처럼 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영재 변호사 말처럼 아니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무섭길래 이렇게 독재 같은 이런 짓을 합니까? 낭만이 받으면서 사는 자들이 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집회를 허가해준 이성영 판사와 유한호 판사, 대체 이들의 본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와 행정기관, 방역당국은 온 힘을 다해 방역을 최선을 다하며 죽을 힘을 다해 힘쓰고 있는데 판사들의 판결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사로 돌아가는 이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른 집회는 전부 불허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추미애 장관 자택까지 구간에 대해서만 차량 집회를 허가해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판사지만 각자 다른 법리적 해석 참 아이러니한데요. 고로 법은 형식일 뿐 판사가 법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그들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자택까지 구간만 시위를 허가해준 것은 악의적으로 두 분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라는 생각입니다. 두 판사는 집회를 허용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집회 주최 측에 시간, 장소, 인원을 제한하고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 참가자와 명단의 동일성 여부를 경찰 확인을 거치는 등 조건을 제시했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켜졌을까요? 그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 모임을 안 했을까요? 출발하기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벌써 그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문도 열고 다니고 경적도 울리고 교통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적폐 판사들의 의도적인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적폐들이 이처럼 모욕감을 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국 장관은 그 품격 역시 빛을 발휘하십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들의 차량 시위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 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라면서 오히려 이웃 주민들이 본인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어서 대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분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디 감히 적폐들이 이런 분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집회를 허가한단 말입니까? 판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판결에 집회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는 겁니까? 양심조차 저버린 이런 판결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음에도 법치국가라는 명목 아래 판사들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또한 집회가 전면 금지된 광화문에는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수구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관계자 등이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접근이 차단된 광화문 광장에서 벗어난 지점이고 또 10인 이상의 시위 형태가 아니어서 경찰은 따로 진행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영일, 강현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발언을 했었는데 강현재는 기자회견 시작 전에 경찰이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며 음향, 장비, 사용 등을 제재하려고 하자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에게 난리냐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극혐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냐면서 그렇게 겁나면 내려와라. 미친 정부다. 한 명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강현재는 이날 작성된 전광훈의 옥중 서신을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에서 전광훈은 대통령이 감염을 이용해 우리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면서 문 대통령 경제 실정을 감염병에 전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3월까지 잘 싸우면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강아지 소리를 털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은 막지 않는다면서 기자회견이 시위 형태로 발전하면 제재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할 말은 참 많지만 참겠습니다. 그런데 강현재 씨, 그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는 그런 정부였으면 당신은 벌써 남산 같은 데 끌려가고도 남았습니다. 정말이지 초지일관, 민주적인 방법과 신사적인 방법으로 대해주니까 주제들도 모르시고 국민들 생명 위협하는데 국민들이 당신들보다 행동할 줄 몰라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대통령 만난 덕에 입 털고 사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만 같았어도 벌써 학교 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국임당의 전 의원이었던 민경욱이 미국까지 가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었죠. 상식도 없는 저런 자들이 야당의 의원이었다는 것이 현재 그 당의 수준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자랑인 줄 아나 봅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든가 말든가인데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리는 좀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꼭 태극기와 대한민국 칭호를 붙입니다. 이런 민경욱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맹목의 짝사랑.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성조기만 들고 태극기는 안 들었네? 이스라엘기도 안 보이고 라고 간단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태극기가 어느 순간부터 모독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집회할 때 왜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노예 근성에 쩔어서 미국이 도와준 걸 은혜랍시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성조기를 들고 설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국인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